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3월 26일 북한은 최고사령부 성명을 발표하고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작전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개성공단 군통신 차단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북한의 비난과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있었던 다양한 북한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이 북한의 비난과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 주간 북한의 내부 동향에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북한은 내부적으로 긴장과 대결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쭉 해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사흘에 북한 내부 행사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의 특징 중 하나가 긴장과 대결 분위기 조성을 통한 체제 결속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북한은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북한은 3월 26일 최고사령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명에서는 1호 전투 근무태세에 진입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최고사령부 성명 지지를 위한 평양시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방법으로 최고사령부와 같은 최고기관에서 성명을 먼저 발표하고요. 이어서 이를 지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순서와 패턴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패턴과 순서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군부대를 방문을 하였고요. 3월 27일에는 내각 총리인 최영림이가 장제도와 무도 방어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4월 북한 내부 행사 준비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행사 준비 동향에 있어 특이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북한은 3월 31일 김정은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개최 하루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는 핵포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당 차원에서 확고히 하는 것과 경제건설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에 대해서는 농업과 경공업 역량을 집중한다는 등 구체적인 가업을 제시를 하였고요. 아울러서 최고인민위원회 제12기 7차 회의에 제출할 간부 문제 및 조직 문제에 대한 의정들을 상정하고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박봉주 경공업부장을 그리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현영철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을 보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공업부장에는 백계룡 강원도당 비서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북한이 비난과 위협의 수준을 높여나간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난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와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가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북한이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3월 26일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을 했고요. 또 이어서 3월 29일에는 김정은이가 직접 주재한 긴급작전회의에서 미 본토 타격을 위한 사격 대기 지시 및 준비계획을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는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에서 전시사항 돌입을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이후 북한은 3월 26일 또다시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번 성명은 금년 들어서 최고사령부 명의의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진 3주년 이었던 3월 26일에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전략 로켓 군부대와 그리고 장거리 포병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정 포병군을 1호 전투 근무태세에 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1호 전투 근무태세라는 용어는 생소한데요. 이번이 처음 공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북한은 최고사령부 성명 발표 3일 뒤 김정은이 직접 긴급 작전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3월 29일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 임무 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는 김정은이가 직접 주재를 하고요. 현영철 총참모장, 그리고 리영길 작전국장, 그리고 김영철 정찰총국장, 그리고 김낙경 전략로켓군 사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김정은은 미국 본토 등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를 했고요. 전략 로켓들의 기술과 기술 준비 계획서를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작전회의의 모습을 정사진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군사작전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것인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군작전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정부, 정당, 단체 특별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시 상황 진입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3월 30일 북한은 정부, 정당, 단체 특별 성명에서 전시 사항에 돌입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해왔던 위협을 더욱 고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북한은 전시 사항에 돌입함에 따라서 물리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의 첫 타격 대상으로 미국과 그 주요 군사 지역인 괌, 하와이 등을 언급하는 등 도발적인 위협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은 긴장도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또 북한의 대남 비난과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의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사에 대해 비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대남 동향 어떠했습니까? 네, 지난 3월 26일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기자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대통령의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사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비난에서는 대결 정권 또는 위선 등 비난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새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 그 특징을 보면 비난 대상이 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초기 우회적인 표현에서 점점 비난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등 비난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군통신 차단 위협을 해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위협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은 3월 27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키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군통신을 단절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우리 언론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외화 수입 원천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보도를 구실로 3월 30일 중앙 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면 개성공단을 차단 또는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2008년 12월에 통행 횟수와 인원, 차량에 대한 제한을 한 바가 있고요. 2009년 3월에는 군통신 차단 이후 3차례에 걸쳐서 통행계획 처리를 거부하거나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북한의 대외 동향도 궁금합니다. 네, 대외 동향에 있어서도 북한은 도발 위협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의 한 축이 바로 미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예전보다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태평양 사령부를 초토화하겠다 또는 백악관을 초정밀 타격하겠다라는 등의 도발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긴급작전회의와 3월 30일 정부 정당 단체 특별 성명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 등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또 북한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도 반복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가 개최되었고요. 그 외에 중요한 북한 내부 행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대내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정치 행사들이 어느 달보다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4월이 매우 바쁜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서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선포하고 내부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국민대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당분간 지금의 내부 긴장 모드를 기본으로 하고 4월 주요 정치 행사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대남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북한은 대남 비난과 압박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군통신 차단 통보 이후에 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 차단 또는 폐쇄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더욱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은 당분간 미국에 대한 비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비난의 수위도 더 높여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은서 서기관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